지금부터 철강TV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1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투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올해 1분기 매출액 9조 5,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으나 전분기인 2023년 4분기와 비교해서는 1.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950억 원으로 전년 및 전분기 대비 각각 17.5%, 12.2% 증가했고 1분기 영업이익률은 3.1%로 전년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분기 현대제철 매출액은 별도 기준으로 4조 8,194억 원, 전년 및 전분기 대비 각각 14.0%, 1.6%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4% 감소했지만 전분기와 비교하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양사는 1분기 경영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철강 본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예산을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시설 투자를 전년 대비 2조 2천억 원 늘린 10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더불어 가공비 절감 등을 통해 연간 1조 원 이상의 원가 절감을 실현해 세계 최고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제철은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선제적 투자를 위해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7천억가량 늘린 2조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이 미국의 글로벌 안전환경기관 언더라이터즈 레보러토리즈로부터 H형강 열처리 후판, 비열처리 후판 3종에 대해 환경성적 표지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를 취득했습니다. 환경성적 표지는 친환경성 제고를 위해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정량화 표시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동국제강은 지난 1월 인터내셔널 EPD 취득에 이어 이번 UL EPD를 추가함으로 주력 생산품에 대한 국제기준 환경성적 표지 인증 취득을 모두 완료하며 제품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동국제강은 올해 국내 인증을 추가 취득하여 2025년에는 주요 품목에 대한 환경부 저탄소 인증 취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아제강이 미주 이외의 지역에 대한 판매 확대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아제강 최영준 경영기획본부장은 스틸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던 매출 분산을 위해 비미주 지역에 대한 판매 확대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LNG향 제품 등 친환경 제품의 판매에도 적극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수소 이송용 강관, CCUS, 클레드 파이프 등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과 신시장 발굴을 통해 매출 확대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관 전문 기업 MS파이프, MS빌트가 기존 철근망을 대체하는 SPCIP 강관 철근망으로 건설사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고구육 강관 전문 기업인 MS파이프는 철근을 대체할 STG 800 지반 보강용 강관을 공급하고 MS빌트는 MS파이프가 공급한 강관을 SPCIP 강관 철근망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SPCIP 강관 철근망은 2형 철근 CIP망 대비 50% 정도 경량화됐고 가공 작업이 불필요해 공사 현장의 환경 개선과 시공 능률이 향상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포스 H690 강제를 사용한 STC800 강관은 90도 밴딩이 가능할 정도로 가공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S빌트 관계자는 SCIP 강관 철근망이 철근이 주류였던 CIP망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5월 7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 조정제도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측정, 보고, 검증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이 유수출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됐습니다. 참여 기업은 생산 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유축 수입업자의 배출량 보고 등 전문 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수출된 철강제만 3천만 톤에 이르자 참다 못한 중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 중국 세관 당국이 이달 초부터 부가가치세 이른바 증치세를 내지 않고 철강제를 불법 수출한 수출업체들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Q195, Q235B 등 연련 제품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불법으로 수출된 철강은 연간 철강 수출량 9천만 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무려 3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하여 증치세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수출하는 중국 밀들의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간 저가 오퍼를 내놓던 중국 무역업체들이 지난 4월 중하순을 기점에 오퍼를 중단하거나 중국 밀에서 제시하는 수준으로 오퍼 가격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의 단속 움직임에 대하여 한국 철강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규제로 중국 철강업계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연련 강판에 대한 2021년 상계관세 연례 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연련 강판에 대한 2021년도 상계관세 재심에서 한국의 생산자 및 수출업체가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된다며 포스코 0.86%, 현대제철 0.76% 상계관세율을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아연도금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3일 베트남 무역구제청은 지난 4월 19일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 금강판에 대한 덤핑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서류를 접수받았고 서류의 완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실제 반덤핑 조사 여부는 조사기관의 조사가 끝나는 45일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베트남은 2017년 4월부터 5년 동안 한국 및 중국산 아연도금 강판에 대해 포스코는 7.02%, 포스코의 다른 국내 업체는 19%, 그리고 중국 회사는 3.17에서 38.3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최근 유럽 내 주요 철강사들이 전기로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SSAB는 최근 새로운 미니밀을 룰레오 지역에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설비는 연산 250만 톤 규모의 2개 전기로와 연료 및 냉열 라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투자비는 약 45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8년 이 공장이 완공되면 기존 룰레오 지역의 고로는 폐쇄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또한 SSAB는 핀란드의 헤멜린나 냉연 공장 신해화와 스웨덴 옥셀레순드 제련소의 화석 연료 사용제로 생산 방식에 대한 투자도 계획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스틸은 지난 4월 초 티사이드 라컨비의 EAF 건설에 이어 최근에는 스컨소프 지역에서 새로운 전기로 건설 허가를 영국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브리티시 스틸은 이 두 프로젝트에 12억 5천만 파운드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타타 스틸 UK도 지난 4월 기존 고로를 폐쇄하고 오는 2027년까지 전기로 생산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르셀로미탈은 수소 및 배관 제품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튜브 생산업체인 바르룰에게 지분 28.4%를 95억 유로에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추진하자 중국 또한 맞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26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9차 회의를 열고 신규관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신규관세법은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새 관세법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조항은 17조입니다. 관세법 17조는 중국과 최혜 국대우 혹은 특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상대 국가 제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복관세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관세법으로 중국 과미국의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3배 이상 올릴 것을 미국 무역 대표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EU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인수가 미 대선 이후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두 회사의 제한적인 시장 지위를 고려할 때 인수에 따른 독점 등 경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었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US 스틸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미국 법무부가 일본 스틸의 US 스틸 인수와 관련하여 반독점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US 스틸에 추가 세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각에서는 인수가 11월 미국 대선 이후가 되어야 승인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게르다우사가 멕시코에 연산 약 60만 톤 규모의 특수강 공장 건설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최소 5에서 6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말까지는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게르다우사의 CEO가 최근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회사 측은 현지 자동차 산업과 미국의 아웃소싱 전략으로 멕시코의 특수강 시장 수요는 연간 약 12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70%가 수입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스테인리스 생산업체인 용진이 베트남에 추진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2공장이 시제품 생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은 완공되어 설비 테스트를 거쳐 시제품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프리오더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내에는 빠르면 6월과 7월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용진은 BA 제품 생산을 1차로 연산 8만 톤, 2차로 연산 18만 톤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의 티스코가 2024년 스테인리스 생산량을 전년보다 5.9% 증가한 592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티스코는 금년 1분기 매출액은 244억 6,3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335만 위안 수준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스테인리스 산업의 변화와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수익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스테인리스 생산량을 592만 톤으로 증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팩토리 및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아베 스틸 지주는 2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한 9,531억 원, 영업이익은 70.7% 감소한 21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아베 스틸 지주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2023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자동차 건설 등 주요 철강 전방 산업의 부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분기에 비해서는 주요 자회사인 세아베 스틸과 세아창원 특수강의 판매량이 회복세를 보이며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KG 스틸이 1분기 영업이익 521억 원을 달성하여 전분기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9% 감소했으나 전분기 비교에서는 53.7% 증가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186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전분기와 비교하면 2.4% 감소했습니다. KG 스틸 관계자는 1분기 수출 판매량 증가와 판매 단가 개선,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 및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BNG 스틸의 경영 실적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BNG 스틸의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은 1,9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6%, 전기 대비 12.7% 감소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3억 원 적자에 그쳐 적자폭이 축소됐습니다. 반면 순이익은 20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철강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철강TV